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3시간 반에 걸친 특검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출마 당시 통일교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5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권 의원을 상대로 통일교와의 관계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핵심은 2022년 2월과 3월경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돈이 실제로 대선 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여부입니다. 권 의원은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불릴 만큼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만약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대선 과정 전체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은 또한 권 의원이 개입 이후에도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연락한 정황까지 포착했다고 합니다. 이는 증거인멸 우려로 이어져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 의원은 그런 사실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특검의 수사는 상당한 구체성을 띠고 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중대한 상황에서 당내 지원 체계가 불안하다는 점입니다. 장동혁 신임 대표 체제가 출범했지만 첫 회의부터 한동훈 전 대표 공격과 친한계 견제에만 집중하며 내부 갈등에 매달려 있습니다. 정작 특검 수사를 받는 핵심 인물에 대한 보호 전략은 후순위로 밀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마지막 조사도 진행됩니다.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특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권성동 의원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은 2022년 1월 5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점심에 만났다면서 수첩에 큰 거 한 장 서포트라고 적었습니다. 현금 1억 원을 권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이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할 핵심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 부인인 이모 씨가 두 사람의 점심 약속을 앞두고 찍은 현금 사진을 발견한 겁니다. 이 씨는 당시 통일교 재정국장으로 세계본부의 자금 관리를 총괄했습니다. 사진에 찍힌 종이 상자엔 현금 뭉치 4-5개가 포장된 상태로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이 찍힌 시점은 2022년 1월 5일 오전 10시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과 점심 약속 장소인 여의도 고급 중식당에서 만나기 2시간 전입니다. 사진은 이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검은 1월 5일 만남이 있기 전 윤 전 본부장 부인이 현금 뭉치를 사진으로 찍은 사실까지 확인하면서 권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심증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의원은 그러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영호 본부장한테 대선 전 정치자금 1억 원 받은 적 있으십니까?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사한 바가 없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현금 상자 사진을 찍은 통일교 전 재정국장이 지난해 말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도 특검이 확보했습니다. 대선 때 권성동 의원이 2차례 한학자 총재를 만나 선물과 금일봉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금일봉이 얼마인지 더 확인이 필요하나 평소 한 총재는 직원들에게 100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을 격려금으로 줬다고 합니다. 정혜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의 부인이자 통일교 전 세계본부 재정국장 이모 씨. 특검은 이 씨가 지난해 12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비서실장인 정원주 씨에게 보낸 문자를 확보했습니다. 확인해보니 문자엔 대선 때 권 의원이 천정궁에서 2차례 한학자 총재를 만났다고 보고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천정궁은 통일교 본산인 경기도 가평에 있는 건물로 한 총재가 머무르는 곳입니다. 취재진은 윤영호 씨를 통해서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윤 씨는 권 의원이 대선 직전 한 번, 대선 직후 한 번 찾아와 한 총재를 만났다고 문자 내용을 뒷받침했습니다. 이 씨가 보낸 문자엔 권 의원이 한 총재를 만났을 당시 금품을 받아간 정황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한 총재가 여러 말씀과 함께 권 의원에게 선물과 금일봉도 줬다고 보고한 겁니다. 여러 통일교 전현직 관계자들은 한 총재의 금일봉에 대해
내부 직원들을 격려할 땐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을 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특검 조사에 앞서 자신은 결백하다며 각종 의혹을 부인한 권성동 의원은 관련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권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여의도 중식당 1억 원 외에 총재의 선물과 금일봉까지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해당 문자와 통일교 관계자들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전달 경위와 금품의 규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통일교 2인자였던 윤영호 씨는 매일 한학자 총재에게 특별 보고를 올렸습니다. 다수의 보고서 파일을 특검이 확보했습니다. 그 안엔 권 미팅, 권 의원, 권성동 대표 이렇게 권 의원을 지칭하는 글자가 최소 5번 등장합니다. 이어서 김지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특검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권성동 의원의 만남 그리고 대선 지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하에 이루어졌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에게 매일 아침 올렸던 특별 보고 파일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보고 파일엔 권이라는 글자가 최소 5번 등장하는데 특검은 권성동 의원을 지칭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이 여의도 중식당에서 만나기 이틀 전인 2022년 1월 3일 윤 전 본부장이 한학자 총재에게 올린 특별보고엔 권이라는 글자가 등장합니다. 대선을 한 달쯤 앞둔 1월 말과 2월 초에도 각각 권 미팅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대선 이후인 4월 8일 이번엔 권 의원이라고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을 썼는데 이날은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당선된 날입니다. 이어 7월 12일 보고서에도 권성동 대표란 단어가 나옵니다. 권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직접 만나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이 불거진 날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과의 그런 비공개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한 총재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권 의원 관련 보고를 받고 통일교 현안 청탁을 챙긴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권 의원을 상대로 한 총재와의 관계, 금품 수수 여부 등을 조사한 특검은 조만간 한 총재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네, 이 사안을 취재하고 있는 이자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현금 상자 사진, 상당히 결정적인 정황 증거 같습니다. 그런데 1억 원이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 증거가 더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대선을 2달가량 앞둔 시점입니다. 2022년 1월 5일이고요. 통일교 당시 세계본부장인 윤영호 씨가 1억 원을 전달한 걸로 추정이 되는 날짜입니다. 예. 여의도의 고급 중식당에서 12시쯤에 점심 식사가 있었는데 이 만남 이후에 권성동 의원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을 저희가 새롭게 취재했습니다. 예. 윤 씨는 권성동 의원에게 만나서 반가웠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후보님을 위해서 요긴하게 써달라라고 보냈습니다. 예. 그리고 저보다 1시간 반쯤 뒤에 한 번 더 나중에 분위기가 익으면 후보님과 총재님, 한학자 총재를 칭합니다. 한번 뵙게 하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네고 청탁을 하는 대화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예. 여기에 이 중식당 만남 2시간 전에 그 통일교 재정국장이었던 윤 씨의 부인이 찍은 돈다발 사진까지 나온 겁니다. 예. 당시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동석자가 있었습니다. 먼저 윤정로 전 세계일보 부회장이 있었고요. 김철수 현 적십자사 회장도 동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 당시에 돈이 오가는 걸 보거나 인지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하는 걸로 알려집니다. 다만 윤정로 전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요. 김철수 회장과 나는 같이 좀 눈치껏 나와서 잠깐 자리를 피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집니다. 예. 그러니까 윤 전 본부장과 권성동 의원을 단둘이 남겨두고 잠시 자리를 피한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한 걸로 예. 보이는 겁니다. 눈치껏 자리를 피해줬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윤영호 씨 부인이 총재 비서실장에게 보낸 문자는 거의 자수서에 가까워 보입니다. 윤영호 씨가 올린 특별 보고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통일교의 지원이 한 번에 그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먼저 말씀하신 그 장문의 문자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해 검찰 수사가 막 시작된 무렵이었습니다. 그 윤영호 씨의 부인이자 전 재정국장이 한학자 총재의 비서실장에게 보냈던 겁니다. 예. 권성동 의원이 직접 가평에 2번 와서 총재를 만났다고 적었는데요. 그런데 윤영호 씨가 구속 전에 저와 통화를 할 때도 같은 얘기, 2번 만났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만남에서 선물과 금일봉이 갔다고 했으니 통일교 측에서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된 돈이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2022년 1월 5일 여의도에서 건너간 걸로 추정되는 그 1억 원이 있고 그 이상이 더 있을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예. 그 또 권 의원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는 그 특별보고 같은 경우에는요. 그 윤영호 씨가 매일 새벽에 정리해서 매일 아침 7시 조회 때 한학자 총재에게 직접 가져가서 보고했던 그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교단 차원에서 권 의원과의 만남을 보고받고 또 허락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 큰 거 한 장 서포트 외에 선물, 금일봉 이런 용어까지 등장했으니까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고요. 건진법사를 통해서는 김건희 씨 선물을 보냈고 윤핵관은 또 따로 만나서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통일교가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네, 뭐 지금까지는 통일교가 주로 자신들의 어떤 수건 사업이라든지 현안 같은 것들을 해결하고 또 청탁하기 위해서 움직였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특검팀은 통일교 그 윤영호 씨가요.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대거 입당시켜서 이른바 그 윤심이 향하는 후보를 밀어주고 그 대가로 총선 비례대표 공천받고 싶어 했던 정황을 포착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통일교가 직접 그 어떤 원내로 진출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총선이 있었죠. 그때 통일교에서 미는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원했을 수도 있다. 예. 그 부분은 계속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자연 기자였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당내 갈등 상황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신임 대표 체제의 첫 회의부터 당원 게시판 논란을 다시 꺼내 한동훈 전 대표를 저격하고 친한계 방송 패널들의 입을 막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이제 전당대회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가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 모두가 하나 돼서 앞으로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단일 대우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역시 반탄이었던 김민수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불거진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을 끄집어냅니다. 시급한 것은 내부를 향한 총격, 해당 행위를 근절하는 것입니다. 당원 게시판 조사는 당무감사와 함께 반드시 진행되어야. 그러면서 개파 정치를 위해서 무지성으로 당을 비판하는 방송 패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친한계를 겨냥한 겁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최고위원은 단일 대우에는 찬성하면서도 이 같은 압박은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당의 내부에 의견 차이가 있다면 배제가 아닌 더 많은 소통과 대화의 노력을 해야 하며 이는 지도부에서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 대표가 거듭 내부 분열에 대한 결단을 예고하는 상황. 적절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제가 할 수 있는 결단을 하겠습니다. 친한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쫓아내려면 그래도 이 당이 당원 당규가 있는 그런 당입니다.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합리적인 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찬탄이라고 쫓아내요? 쫓아내 보라고 그러세요. 한번. 국민의힘은 당원 게시판 논란을 조사하겠다는 김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지도부와 사전에 조율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지만 당분간 내부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이번엔 빠져나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문자도 너무 많고. 그리고 윤영호 전 본부장이 수사 협조를 하고 있는 100% 하는 것 같아요. 자세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윤영호 전 본부장의 아내가 통일교 재정국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게다가. 권성동 의원한테 뭐 큰 거 한 장 서포트 뭐 이런 메모가 이루어지던 시기와 한학자 총재를 만나서 뭐 큰절하고 쇼핑백 받았다. 뭐 그 시기에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아내인 이모 씨가 통일교 재정본부장을 했어요. 재정국장.
재정국장은 이 돈 꺼내는 사람. 돈 만지는 사람이잖아요. 금고에서. 아무리 그게 은행 계좌에 남지 않는 기록이 남지 않는 현찰 거래라고 하더라도 그 비밀 금고에 가서 돈 꺼내 오거나 아니면 그걸 적어도 메모는 하는 사람이 재정국장인데 돈 꺼내서 사진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진까지 찍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빼박인데. 그리고 그 문자를 또 보냈어. 후보에게 써달라. 후보에게 쓰려면은 로션 아니면 돈이에요. 로션? 아니 후보를 위해서 써달라고 했을까? 써야 되잖아요. 바디 로션인가? 돈이지 돈. 저런 문자들은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사진 찍은 시간도 정확하잖아요. 그날 이제 여의도에서 밥 먹고 2시간 전. 예, 일식당 앞에서 2시간 전. 그리고 이제 5번의 그 메모가 있는데 그 날짜별로 만나고 동선을 보면 이제 다 맞는 거기 때문에 진술 자체가 이제 정합성이 있는 거죠. 게다가 이 돈 봉투, 그러니까 봉투 줬다고 선물 뭐라고 합니까? 직접 한학자 만나가지고 쇼핑백 줬다고 하는 날 돈 줬다고 하는 문자가 남아 있잖아요. 금품. 그러니까 그 문자가. 돈 받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 게 돈 주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거 문제 안 생기는 돈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돈을 주거든요. 네. 근데 그래놓고 자기는 다 만들어놔요. 맞아. 절대 못 빠져나가게 내 말뿐만이 아니라 딱 어떤 식으로 만들어놨는지 그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정말 이 사람 날 위해서 이렇게 하나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받는 사람은 주는 사람도 걸릴 테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많이 해봤나 봐. 저는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해서 걸리는 사람들. 항상 받는 사람들이 항상 뒤통수를 맞아요. 이거 되게 조심 아시잖아요. 우리 김영남 의원 솔직히 말해봐봐요. 뭘? 아니 그런 경우 많아요. 진짜 수사하다 많아요. 보면 네. 주는 사람이 보험 삼아가지고. 네, 그럼요. 보험을 꼭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기록이 안 남는 돈이잖아요. 그냥 현찰 주면 그냥 현찰로 건너가면 그걸 어디 숨겨놨는지 뭐 어디 가서 쓰는지를 추적할 방법이 그리고 없잖아요. 내가 안 받았다 그러면 어떡해?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니 그리고 이게 줄 때야 뭐 부담 갖지 말라고 하면서 주죠. 하지만 다 이유가 있어서 주는 돈인데 나중에 부탁 안 들어주면 어떡해. 그렇지. 그때를 대비해서 사실은 사진 찍어놓고 다 메모해놓고 해놓는 경우가 제가 보기엔 절반 이상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른바 코 깬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업자들이 이게 돈 주면서. 통일교처럼 하루 이틀 이 살아남은 곳이 아닌 곳 오랜 세월 지속됐잖아요. 그렇죠. 체계가 있겠지 당연히 그 안에 그 체계에 의해서 문자도 남기고 사진도 남기고 한 건데 그게 딱 걸렸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나는 그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뇌물 사건 수사하다 보면 준 사람이 줬다고 하고 또 줬을 만한 충분한 정황 증거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건네주기 전에 돈 그거 사진 찍어 놓고 아니면 뭐 어디서 언제 누구를 만났다는 메모. 근데 실제로 만난 건 맞아요. 그리고 메뉴도 적어놔요. 아니 메뉴. 그러니까 먹은 거 메모 다 해놓거든. 메모 플러스 그 정도면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이건 마련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갈 때 나올 때 사진이 있어요. 들어갈 때는 이 사람이 빈손으로 왔다가 나올 때는 뭐 들고 다니는 거. 근데 몸이 이거는 두툼해지는 제가 볼 거. 때는 비교적 쉽게 밝혀질 것 같은 게 윤영호가 이제 일단은 팽당했잖아요. 통일교에서 팽당한 상태고 윤영호는 배달자지 자기 돈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진술이나 사진이나 증거 그 진술을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윤영호가 협조를 안 한다면 밝히기가 어렵겠죠. 윤영호는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자기가 네.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내 돈도 아니고. 그러니까 배달 사고 나면 안 됐었으니까. 자, 대부분 자기가 이제 찾아서 자기가 뭐 전해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밑에 이제 뭐 운전기사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그걸 하죠. 다 부인을 하죠. 그런데 이제 증거들이 다 똑같죠. 정우택 의원 그 전 국민이 다 본 CCTV 사건 그 기억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다 누군가는 보고 있는 거죠. 거기에 예를 들어 엊그제 지금 김영환 충북지사 같은 경우가 이제 500만 원 받았다고 압수수색 당해서 이제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오는데 다 부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돈을 찾았다라고 이제 진술들을 지금 하고 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갖고 있는 돈만 주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또 그 돈도 자기가 찾았. 하필이면 그 돈을 직원을 시켜서 찾았어. 그렇죠, 그렇죠. 이제 뉴스에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구나. 자, 그리고 그 국민의힘이 잠깐 얘기해봐야 되겠는데 여기 또 심상치 않아요. 최고위원들도 그렇고, 예, 초강성 최고위원들이 됐던데 보니까. 그렇죠. 예.
이거 분당이 될 거냐 말 거냐들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 근데 저는 분당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보는 게 그래요? 일단 그 현역 의원을 어떻게 쫓아낼 방법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출당. 근데 현역 의원을 출당시킨다? 그게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현역 의원이 아닌 한동훈 당원 게시판. 네. 문제 그건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문제는 뭐냐면 네. 쫓아나갈 현역이 없으면 분당이 안 돼요. 당을 만들 수가 없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모든 정치 시스템이 현역 의원 중심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을 담은 몇 명이라도 갖고 있어야 정당 보조금을 지급받고 또 선거 때 선거 보조금 지급받고 뭐 이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그 당원 게시판 문제로 징계를 받는다. 그래서 정말 거기는 쫓아낸다고 하더라도 따라서 나갈 현역 의원이 몇 명이나 있느냐? 제가 보기엔 없어 보여요. 근데 한동훈 그 당원 게시판 그러니까 김민수 최고위원 네. 그 양반이 첫 마디를 한 게 한동훈 게시판 한동훈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한동훈 본인의 이름 혹은 한동훈 가족의 이름으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가가지고 윤석열 김건희를 막 욕했다. 그렇죠. 이 사건인데 이거를 한동훈 대표일 때 그 조사에서 해결했으면 되는데 안 하고 뭉갰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한동훈 맞구만. 그 사건이 아직도 잠재해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그 최고위원 뽑히자마자 한동훈 당원 게시판 사건은 반드시 조사해야 된다. 그러면 당장 밝혀질 거 아닙니까? 그럼 한동훈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동훈 쫓아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징계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항상 이제 그럼 쫓아내면 분당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근데 따라 나갈 현역 의원이 있어야지 분당이 되지. 제가 보기엔 없어요. 국민의힘이 이제 통합을 한다든지 갈라진다든지 할 때는 항상 이제 선거거든요. 그게 총선이 됐든 지방선거가 됐든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가장 강하게 결집해서 지금의 국민의힘의 모습으로 온 게 2020년도에 이제 황교안 대표 있을 때 미래통합당이 오면서 당명을 바꿔서 이제 국민의힘 이렇게 온 거죠. 그때도 총선을 코앞에 두고 이제 일종의 이제 어거지로 통합하듯이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내년도 지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대표와 최고위원들을 분포를 보면 김민수 최고 나경원 의원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대변인 등등을 쭉 했죠. 김재원 최고, 김문수 씨랑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이 제세력 분포들이 다 공천을 놓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빠져서 완전히 밀릴 사람들이 이제 한동훈 계열이죠. 그러면 본인이 원튼 원치 않든 밖에서 와글와글 원외 당협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엄청나게 와글와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당이나 새로운 창당을 하려면 사람 조직, 돈 이 필수적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거의 그걸 할 사람들이 없는데 그래서 분당 가능성이 거의 없고 기존의 흑역사 유일하게 해본 게 이제 유승민 의원이 바른정당 등등을 해봤는데 그 실패했잖아요. 결론적으로 다 거의 없는데 하나 조금 최근에 이상 조짐이 있어요. 한동훈 그 전 대표를 조언하는 이제 중앙일보 출신 이모 그리고 국정원장 출신 이모 이런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의 그 뿌리가 이제 장인어른 진영구 씨한테 올라가는데 보스턴, 뉴욕 이쪽에서 이제 옛날에 장인이 검찰 출신입니다. 공안부장 출신. 네, 그러니까 고검장을 했죠. 조폐공사 조폐공사 사건으로 옵도 벗고 특검이 그때 아마 최초로 시작이 됐죠. 우리나라 특검 역사의 시작이에요. 예. 그 뉴욕, 보스턴 이런 데서 이제 그 가족들과 관련된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는데 분당일지 이 창당일지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찬바람이 나면 한동훈이 움직이겠다. 이게 어제 그저께 잠깐만요. 너무 길어가지고. 네네. 교수님 좀 짧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장인이 움직여가지고 한동훈 당을 창당할지도 모른다. 할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찬바람 나면 움직인다는 게 당내 투쟁을 말하는지 갈라설 건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기존에 이제 이렇게 뉴욕하고 보스턴에 나오는 게 거의 다 맞았거든요. 그 자녀들이 있고 하면서 패밀리들이 그쪽에서 움직이는 게 보스턴은 그 처갓집. 처제 가족들이 있는 처제라고 해야 되나? 네. 딸이 딸도 보스턴 있고, 쪽에 유학가 있죠. 딸도 있고 아들도 그쪽에 있지 않나? 그 부인의 언닌가가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어울리는 사람들 사이에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지금 나오는 걸 보면 아니 근데 장인이 진영구 씨가 돈이 있어요? 많습니다. 돈 많죠. 400몇 억인가 올라와 있을 거요. 400몇 억이요? 옛날에 저거가 기준으로. 신고 올라와 있는 게 근데 그런 문제는 정확치 않은데 그런 외부적인 인프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개인의 내부적인 역량이 중요한 건데 그 다른 개인이- 사람이 아직도 있나? 그 개인이 내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가 가까우면서 밀려나는 세력들이 그냥은 못 있어요. 이 예를 들어서 다른 대한정당이 있으면 거기라도 또 가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소위 국민의힘 계열에서 이제 다른 반대가 개혁신당으로는 없잖아요. 안 가요? 개혁신당으로 갈 저기는 아니죠. 이제 망해서. 근데 그 선거 중에 분당이나 이런 게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선거는 총선을 앞두고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지자체는 지방 선거는 조금 성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창당해서 뭐 쫙 끌고 나가는 거는 정말 DJ, YS, JP 정도 되면 되지 그게 할 수 있지.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정도로 한동훈, 창당을 한다. 안철수, 이준석 누가 있을까? 이준석은 빼야지. 왜 여기다 껴요? 이준석도 자기 몇 명 있는데 그거 지역구에서 승리하지도 못할. 개혁신당에 거의 물어봐요. 아니 그러니까 지방 선거를 독자적으로 치르기가 어렵죠. 거의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예. 그 나머지 다 합쳐가지고 뭐 하나 만들자고 그러지 않을까? 오세훈 윤석열이 시장도 아닌 이제 세력. 다른 계열이니까. 오세훈 시장도 시장도 나온다고? 다른 계열이죠. 오세훈 시장은 오세훈 시장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서울시 안 나온다고? 그게 아니라 서울시장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 당에서 나올 수가 없죠 당연히. 당연히 내년 지방 선거에 그렇죠. 서울시장 5선 도전할 텐데 왜 탈당을 해요? 여기서 탈당할 일이 전혀 없는 다른 거죠. 세력이다 이거죠. 지금 언급한 그 사람들이 모여 봤자. 만약에 모일 리도 없지만 모인다고 하면 지금 국힘보다 훨씬 시끄러울 것 같은데. 그건 그래요. 그런데 그럼 지금 장동혁 그 대표가 막 칼질할 거 아닙니까? 자기 말 안 듣는 사람들 다 칼질하고 공천도 안 주고 막 그럴 거 벌써 아니에요. 이제 전한길 씨가 목소리를 냈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칼질하고 공천도 안 주고 할 텐데 그래서 자기 당을 만들려고 할 텐데 그만한 정치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2년을 버텨야 되지 2년을. 근데 그게 내년 되나? 지방 선거 결과에 따라서 진영 선수 때문에. 네, 장동혁 대표의 임기가 뭐 더 줄어들 수 10개월 있어요. 만에 끝날지 뭐 2년을 채울 수 내년 있을지 지방 알 수 선거. 없는 데다가 현역 의원은요 당직은 다 배제하겠죠. 이른바 친윤 세력이 아닌 사람들은 당직은 안 주겠지. 다 배제하고 하지만 현역 의원 출당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고 어렵다. 쫓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절대 나갈 리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스스로는 안 나간다. 이 아니, 추운데 분당이 아니고 근데 특검에서 저는 저 국민의힘 서버는 꼭 압수수색을 했으면 좋겠어요. 강제로. 그거 막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강제로 해야 되는 게 일단은 정당 예산 심판의 핵심 근거가 서버 안에 있잖아요. 당원 명부. 56만 명 당원 명부하고 후보 바꿔치기 됐잖아요. 홍준표가 됐어야 되는데 신천지와 통일교 관련해서 서버 반드시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왜 거기서 멈추고 안 하는지 한 번 더 하겠다라고 이제 특검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당 예산 심판을 할 때 그 당원이 조작되고 후보가 바뀌고 뭐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거는 인용이 될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제 그때 뭐 같이 보도도 같이 이제 하고 했지만 중간에서 진짜 바꿔치기가 일어난 거죠. 인위적인 바꿔치기가 그게 지금까지도 유효하게 오고 있는 당원들 구성 분포가 그대로 오고 있고 결과로 드러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신천지 10만 명만 나와도 정당 해산이 될 텐데 네. 그러면 분당이고 뭐고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자동으로. 네. 아니 해산이야 뭐 완전 어나더 스토리죠. 그거는 헌법재판소에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분당이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진짜 전망. 얘기를 아니 일단 원하는 장동혁 걸 말하는 것 같은데. 대표가 됐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이게 쉽진 않겠지만 그때 말했잖아요. 장동혁이 돼야 된다. 됐으면 좋겠다고. 됐으면 좋겠다. 근데 딱 맞았어요. 잘 돼서 좋아요. 저는 잘 돼서 좋고 이거 윤석열 면회 간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면회 간다는 거고 그 전환길은 내 뒤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림이. 윤석열 면회 하나 농담드리면 장동혁 씨가 그걸 알고 공갈포를 좀 날리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뭘 알아요? 특검에서 이제 면회 대상을 제한을 했잖아요. 가족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포함이 안 돼. 갈 수가 없죠. 원칙적으로 보면. 그래도 가는 신용을 할 거야. 네. 그 앞에서까지 갔는데 막혀서 못했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할 거고. 국회의원들은 특별 접견 하잖아요. 아니 국회의원들은 그것도 특별 접견. 허가를 해줘야 허가를 하는 거죠. 허가해줘야지 이런 거는. 그런 거면 해줄 것 같은데요. 아니 제일 야당의 당 대표인데 허가해줘야 됩니다. 꼭 해줘야죠. 반드시 만나게 해주고. 당 대표가 왜 부인을 만나요? 그 대통령 만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사진도 찍게 해줘야 무슨 돼요. 명분이 있어요, 도대체? 사진. 당 대표가 만나자고 하는데 야당 당 대표인데 만나게 해줘야죠. 전환기 씨도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아주 망해라 고사를 지르는군요. 나는 이렇게 당선돼 가지고 한동훈 때려잡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 호사가들이 말하는 민주당 입장의 최선의 시나리오인데 실제로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실제로 전환기를 원하는 데도 되고 간절히 원하면 또 된다니까요. 실제로 한동훈 쫓아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김어준이 전생에 나라를 10번 구했나 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다 되는 거예요. 우여곡절을 거쳐가지고 왜 그러는 거예요? 난 진짜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어요. 하느님이. 국민의힘에서 권한길 씨가 이제 김문수 씨랑 체조하고 막 할 때는 옆에 가서 또 알랑방구 끼듯이 하더니 되자마자 지금 바로 그냥 일종의 이제 우유부단하다라고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했잖아요. 아마 장동혁 대표가 이상하게 조금만 자기들 그 노선에서 이상하게 나오면 또 바로 공격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운신의 폭이 제가 보기엔 대단히 좁아요. 좁아. 왜냐면 어차피 친윤과 뭐 그쪽 세력 등에 엎혀서 대표가 된 거기 때문에 자기 세라는 게 없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그 이전에 독자적인 존재감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한 달 반 전만 하더라도 퇴출 대상으로 거론됐었거든요. 이름이. 그렇지.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대표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만한 자기 독자적인 그 지명도나 그게 있어 당내에서?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친윤, 찐윤 이런 사람들이 다 좌지우지한다는 거잖아요. 아직도 그렇죠. 아니 이번에 그 투표 결과를 보시면 일반 국민에서 62대 뭘로 이제 김문수 씨가 압도적으로 이기잖아요. 일반 국민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어떤 특정 세력인지 모르지만 당원 투표에서 뒤집어지면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거잖아요. 윤석열이 후보될 때도 저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패턴이 거의 패턴을 똑같다고요. 그 김문수 전 후보는 이제 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거의 끝났다. 어렵죠. 원래도 인기 없는 양반이었는데 아니 그리고 연세도 있는 데다가 그 뭐랄까요? 사실은 고용노동부 장관 물론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먼저 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기사회생을 했는데 공백이 상당히 길었잖아요. 길었죠. 예. 경기도지사 임기 끝내고 나서는 그냥 계속 낙선하고 야인이었단 말이에요. 쉬었죠 오랫동안. 예. 그러다가 기사회생을 했는데 참 지기 어려운 전당대회를 진 거예요. 대선 그렇죠. 네. 대선 후보 바로 직전에 했는데 전당대회 그러니까요. 진 거는 이건 전례가 없는 것 같아요. 전례가 없어요. 네. 이런 경우는. 이 정도로 인기 없으면 대선 후보 버프를 받았는데도 안 되니까 이제는 이제 돌아오기 힘들 것 같은데. 김문수 TV 하시면 되죠. 김문수 TV 돈 많이 버셨던데. 그래서 한 그거를 5억 정도 늘었다는. 돈을 많이 김문수- 벌었대? 근데 그거 세금 내셨는지 김문수 모르겠는데 TV로? 그런 것도 좀 조사를 해봐야겠죠. 그것도 조사를 해봐야 돼. 권성동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통일교 큰 거 한 장 서포트. 예, 권성동. 근데 이제 오늘 조사받으러 들어가면서 이렇게 당당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결백합니다. 당당합니다. 이러면서 들어갔고 돈 한 푼 받은 적 없다. 그리고 조사 받으면서 영상 녹화까지도 권성동 변호사 측에서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JTBC 아까 단독 보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직접적인 사실 증거와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음에도 이렇게 당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검사 출신 권성동. 글쎄요, 뭐 이제 첫 번째로는 과거에 본인도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있었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죄를 받았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오는 자신감이 있을 거고 본인도 검사 출신이어서 수사 전문가라고 또 자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신에게 일단 덮어 씌워진 이 혐의라는 것을 입증해
내기 어렵게끔 증거 인멸을 이미 했을 가능성도 일부 있다라고 보고요.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는 아마도 통일교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최근에 쳤던 복면 골프를 쳤던 권성동 의원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해가지고 근자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근자감이 오늘 있었던 모습이긴 한데 다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특히 이제 그 1억 원 큰 거 한 장 서포트니까 1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그 대목 그리고 쇼핑백에 받았다고 얘기하는 이 불법 정치 자금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고 만약에 그걸 숨겼다라고 한다면 숨긴 정황만이라도 나온다면 그것만으로도 증거 인멸이 전 된다고 봐서요. 일단 한번 지켜보시죠. 어제 오늘 나온 사이에 단독 보도들 하나씩만 우리가 있습니다. 살펴보더라도 지금 권성동은 뭔가 저 사진에 나온 것처럼 골프를 치거나 오늘처럼 당당한 모습으로 보여질 게 아니라 저는 국민의힘의 이렇게 피의자들 있잖아요. 의원인데 피의자인 분들은 아마도 구치소에서 정당 하나 교섭단체 만들 정도로 충분히 많은 공간을 또 아마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치소 교섭단체 설까지 나왔습니다. JTBC 단독이 또 나왔는데 현금 상자 사진이 있대요. 네? 있대요. 지금요? 특검이 그걸 확보를 했대요. 특검팀이 이제 윤 전 본부장 부인 이모 씨의 휴대전화기에서 현금 뭉치가 담겨 있는 상자를 촬영한 사진을 확보했다. 이게 권성동한테 간 겁니까? 그러면? 권성동한테 주기 3일 전이래요. 주기 3일 전? 네. 자기 거 아니라고 또 우길 거 아니야. 네. 권성동.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권성동 만남 2시간 전에 촬영됐대요. 그럼 2시간 더 전? 확실하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달한 사람이 윤용호이거나 통일교 관계자의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근데 상자라고 한다면 그 쇼핑백에 상자를 집어 넣진 않았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학자 총재 비밀의 방에서 나온 대다수의 어떤 현금들을 보통 제 기억이 맞다면 비서실장이 포장을 하고요. 재정국장이 담당해서 그 아랫사람이 전달하는 전달책이 따로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루트가 되어 있는데 지금 나온 그 박스라고 하셨죠? 예, 상자라고 박스입니다. 하면 아마 윤영호 씨가 중식당에서 권성동한테 전달했을지 모를 맞습니다. 그 상자일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 사진을 정확해요. 아마 확보했다는 거죠? 예. 그럼 이거 한 장짜리 얘기하는 상자인가요? 큰 거 한 장인 것 같아요. 큰 거 한 장입니까? 작은 거 한 장입니까? 정확히 큰 거 한 장이라고 써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게 1억이냐 근데 10억이냐. 이 상자가 1억이면 그 상자라고 얘기할 수 없을 그러니까. 정도의 규모여서 그 상자가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카스나 비타오백 상자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얼마 전에 그 5만 원짜리 신권으로 종이를 다 잘라가지고 묶어서 깜짝 놀랐네. 그 돈을 갖고 있는 줄 알고요. 아니요. 그걸 다 채워가지고 비타오백 박스에 1억이 넘는 돈을 넣어봤거든요. 공간이 펴요. 그래요? 네. 이제 그 비타오백 박스라도 큰 거 한 장이라고 하면 만약 1억 원의 돈이라면 5만 원권 신권으로 해도 공간이 남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박스가 그 상자가 어느 정도 크기 상자인지 모르겠지만 비타 500이 아니어도 보통 우리 손에 이렇게 아담한 크기 사이즈면 1억이 들어갈 수 있어요. 현금 상자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권성동이 노리는 그럴 거예요. 권성동이 강원랜드 사건 관련해서 어떻게 됐냐면 무죄를 받으면서 권성동이 자기 스스로 채용 청탁을 하거나 그다음에 최전 사장은 강원랜드 사장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업무 방해 범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는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일은 있었는데 이 일이 권성동과 연결됐는지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가 불충분해라고 해서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최 전 강원랜드 사장은 유죄가 됐고 권성동은 무죄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권성동은 그거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성동 보좌관이 차명폰으로 서로 통화를 하면서 입을 맞추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내용들인데 이건 제가 볼 때 보좌관 딱 끊어버리면 되잖아요. 예. 그죠? 그렇죠. 근데 또 하나가 진술 문제일 거예요. 진술은 윤영호가 진술을 했죠. 그다음에 지금 또 보니까 재정국장한테도 문자가 나온 거니까 그렇죠. 두 사람한테 진술과 문자라는 증거가 나온 거겠죠. 그다음에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외에도 증거들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자도 있고 진술도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사진까지 나온 상황이잖아요. 전 그렇다면 이 정도 상황들을 과거와 다르게 권성동이
증거 불충분으로 빠져나가기는 어려울 거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사진 갑자기 오늘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수사 들어오기 전에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딱 너 들어오면 아주 보여주려고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거잖아요. 이거 대단하다. 이거 받았잖아. 이거 당신 네네. 이거 다 확인한 건데 네. 2시간 전에 사진 찍었는데 당신 만나기 전에 그럼 이게 다른 사람들 간 거겠어? 라고 물어봤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저는 나올 때 어떤 표정인지 그게 매우 궁금합니다. 권성동이. 근데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했던 내용 이 내용 말고도 어제 보도된 내용 중에 권성동의 차량 안에서 차명 핸드폰이 발견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보통 보좌관들도 요즘엔 휴대폰 뭐 두어 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용으로 하나 쓰고 원래 자기가 쓰던 건 이제 사적으로 친구들 만날 때 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보좌관이 자기가 지니고 다니지 그쵸. 자기 명의폰을 영감님한테 빌려주진 않거든요. 근데 그게 심지어 권성동의 차량 안에서 발견된 핸드폰이었고 거기에서 통화한 내역이 누구였다? 윤영호와 건진이었다라고 한다는 거는 윤영호랑 건진 둘 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구속돼 있어요. 그럼 예. 구속되기 전에 수사 관련된 내용을 실제 권성동이 논의해서 진술을 맞추려고 했던 가능성이 높고 이거 자체만으로도 증거 인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한덕수 얘기를 실컷 했잖아요. 근데 한덕수가 실제 그 구속되기 이전까지 누구와 얼마나 많은 통화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수사 단계에서 확인된 증거 인멸 시도에 대한 확인은 권성동이 오히려 농구가 짙어요. 이미 그 두 명의 공범이 구속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럼 그런 상황에서 권성동한테 영장 청구가 안 된다? 저는 뭐 그 가능성 적다고 봅니다. 그리고 권성동이 잘못 걸린 게 윤영호가 지금 가장 잘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네. 윤영호 전 본부장이 가서 복덩이죠. 다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복덩이. 그러니까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인가, 명확한가에 따라서. 근데 이 진술의 실체를 밝히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여러 가지 군더더기 발언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윤영호가 그때마다 아닌데 얘기하게 되면 소위 권성동이 얘기하는 나중에 이제 대지 뭐 수사라든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되면 저는 잘못 걸렸다 권성동. 네. 이렇게 생각을 잘못 하고 걸렸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나 결백해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스타일이에요. 난 아무 잘못 그래요? 없어. 그렇죠. 나는 희생양이야. 정치보복 당하고 있어.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잘못 걸린 것 같아요. 윤영호라는 사람은 잘못 걸린 것. 그다음에 이 사건 자체가 너무 큰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돈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의 문제를 떠나서 권성동이 이 돈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간 문자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000명의 당원이 필요해. 그다음에 그 이후에 김기현에는 3만 6만까지 나온다며 건진법사 내용이. 그럼 이건 뇌물이 오가면서 소위 정치적으로 당원을 갖다가 불법으로 소위 입당하게 만드는 일까지 다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소위 뇌물 사건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과거처럼 자기 보좌진 한 명을 갖다가 강원랜드에 집어넣냐 마냐 이런 인사청탁 문제라는 차원이 훨씬 다른 문제여서 이건 제가 볼 때 빼박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이 예. 윤영호라는 인물이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산 수첩도 사람입니다. 열심히 적고. 그러니까 뭐 이제 두 분 다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지만 한 분은 어떤 분 말씀하세요? 두 분 다 여기도 또 되게 열심히 하지만 저희가 뭔가 누구한테 지시하고 그 지시를 하달받고 했던 내용을 다이어리와 수첩에 일일이 깨알같이 메모하고 누군가한테 전달했던 선물을 일일이 다 찍어두고 만나고 와서 또 그걸 다이어리에 깨알같이 기록해두고 이런 철두철미함 때문에 심지어 윤영호는 2022년에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통일교 관계자들이 송파구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가지는데 그 자리에서 윤영호 씨 덕에 우리 통일교가 사업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통일교가 이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너무 달라지고 있다라는 칭송까지 통일교 관계자에게 윤영호 씨가 받거든요. 나중에 윤영호 씨가 훌륭한 또 지도자가 될 거라는 식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술술 불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빼곡한 기록과 그 증거들을 과연 권성동이 다 일일이 어느 정도까지 입을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윤영호 씨가 그 입을 맞췄던 내용을 일일이 뭐 그 특검에서 부정할 이유도 없고요. 자신의 형량을 줄여서 오직 그나마 자신은 통일교 교단을 위해서 한학자의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내가 건네준 사람은 누구다라는 거를 술술이 불어놔야 어쨌든 이제 유의미한 형태의 플리바게닝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제가 윤영호도 다 불 것 같아요. 네. 네. 잘하고 있어요. 복덩이. 그리고 권성동 측이 되게 허술해요. 택배 노동자. 네, 그러니까 아시죠? 허술하더라고요. 권성동 보좌진이 전화해가지고 네. 저 윤영호 법무부장이랑 통화할 수 있을까 했더니 제가요? 제가요? 왜요? 그러니까 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소위 국민의힘 2021년도 윤석열이 대선 경선에서
자기가 승리할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부터 소급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기원일 거란 생각이 들고 지금 상황을 보면 통일교를 비롯한 종교 단체와 윤석열, 김건희가 매우 가깝다라는 사실들을 거의 확인하고 있는 것이고 그 상황들을 권성동도 잘 알았을 거다. 그러니까 권성동이 거기에 대해서 만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부패 문제뿐만 아니라 윤석열의 맨 처음에 국민의힘 입당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의 소위 친윤들과 윤건희가 만들어진 배경이 가장 근본이기 때문에 전 이 사건 탈탈 털어가지고 싹 엮어서 근데 뭐 윤석열은 더 엮어봤자 더 올라갈 건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사실 다 밝혀져야 돼요. 당원들이 뭐가 되는 상황이겠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전 그래서 장동혁 참 불쌍하네요. 네. 댓글에 심해어가 많이 나오는데 네, 찾아보시면 그 이유를 아실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한이님께서 해양수계 성동이는 강원랜드까지 싹 재수사해야 한다. 맞습니다.